네, 이번 코너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부동산 다반사 시간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을 쉽게 사례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다반사 함께하시죠. 사례를 통해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볼 텐데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서울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주택 매입 이후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 수준으로 높인다고 발표를 하면서 당장 2018년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용어가 공시지가나 개별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시가 표준액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서 저처럼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어떤 공시가격 용어를 참고해야 되는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공시가격에 대한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헷갈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용어 쉽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부가 매년 특정 시기에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자치단체나 국세청이 부과하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아직은 실제 거래 금액과 일정한 편차가 있는데요. 정부가 상향 조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본 A씨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같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물론 그 개별 단독주택 가격과 아파트와 관련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세 가지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토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데요. 향후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요. 개발 부담금 등 그 각종 부담금 기준으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 토지의 소유자가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단독주택의 경우도 표준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대표성 있는 그 단독주택을 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여기서 적정 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앞서 발표된 그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 국세,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검증 가격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1월 말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4월에서 5월에 발표가 됩니다. 네, 단독주택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용어를 쓰고 있나요? 네,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활용이 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 주요 대상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그 적정 가격 공시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4월 말에서 1월 1일 기준에 그 공시가격을 발표하고요. 조사기관은 한국감정원입니다. 토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요. 만약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나 한국감정원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서 5월 사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9월 말 한 차례 더 공시가격을 발표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임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차량 등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주택들과 달리 공시가격에 대한 용어가 기준 시가나 시가 표준액 형태로 나온다고 해서 주택들과 왜 용어가 다른 건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원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과 또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사례 받아봤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그 토지, 단독주택, 그 공동주택 이외의 건물들은
국세청이 발표하는 기준 시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만 별도로 가격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도나 상속,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취득 당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 시가를 활용을 하는데요. 또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도 시가, 매매 등의 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 시가의 가격 조사 기준일은 9월 1일이고요. 12월 말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기준 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도 또 나옵니다. 이건 또 어떤 용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외에 차량이나 선박, 그리고 항공기 등이 주요 대상인데요. 만약에 A씨처럼 사업을 목적으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을 새롭게 매입을 했다면 부동산과 용어가 사뭇 다른 시가 표준액을 참고를 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열심히 해주신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114